안녕하세요. 감정약국입니다. 혼자인 시간이 더 외롭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저 조용히 흘러가는 하루였을 뿐인데 밤이 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소리가 들리죠. 왜 나는 이렇게 혼자인 걸까? 누구와도 함께 있고 싶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줄 누군가가 간절해지는데 현실은 조용하고 마음은 점점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괜찮다고 나는 잘 지낸다고 말은 해보지만 사실은 마음 한 구석이 시리고 텅 비어 있어요. 괜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어디선가 올지도 모를 연락을 기다려보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을 때 그 공허함은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도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곁에 있었으면, 누군가 내 마음을 조금만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이 영상은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이 밤이 더는 외롭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빛 하나 켜주고 싶어서 지금부터 당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그리고 함께 나눠볼게요. 우리가 함께하니까 이 밤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조용한 밤이에요. 거리에선 자동차 소리도 줄고 창밖의 불빛도 하나둘 꺼지기 시작하죠. 이제 세상은 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밤이 되면 더 외로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도 고요함을 가장한 외로움에 잠식되고 있는 중이라면 이 영상이 아주 작은 숨구멍이 되길 바라며 시작할게요. 혼자가 더 외로운 날엔 사람들은 말하죠. 혼자 있는 걸 좋아해야 한다고. 자기애가 중요하다고. 혼자서도 행복해야 한다고. 그 말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정답 같아서 오히려 날 비껴가는 위로일 때가 많아요. 왜냐면 진짜 외로움은 내가 혼자인 상태보다도 내 감정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느낌에서 시작되거든요. 이걸 심리학에선 정서적 고립이라고 해요. 몸은 멀쩡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만 마음은 혼자 비 맞고 서 있는 것 같은 상태. 그때 사람들은 점점 자신을 의심하게 돼요.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왜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 걸까? 그 물음은 결국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가장 뿌리 깊은 질문으로 내려가게 되죠. 외로움은 죄가 아니에요. 외로움을 느끼는 당신이 약한 것도 문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당신이 누군가를 필요로 할 줄 아는 존재라는 증거예요. 세상은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정말 강한 사람은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심리학자 마슬로는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가 소속감과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그리워하고 애타게 기다리는 감정들은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을 숨기지 말고 죄책감이나 수치심 대신 그냥 내가 사람이구나 하고 다정하게 끌어안아 주세요. 그때 마음속 어린 나,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숨은 어린 나가 고개를 들어요. 괜찮아? 나 지금 무서워. 아무도 나 안 보잖아. 이 어린 마음은 대부분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돼요. 어렸을 때 혼자 견뎌야 했던 외로움, 말할 수 없었던 감정들, 혼자 참아야 했던 밤의 울음소리들. 그 기억들은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다가 어른이 되어 고요한 밤을 맞이할 때 조용히 다시 문을 두드려요. 그때의 나를 아직도 기억해 줄 수 있니? 하고요. 이때 필요한 건 누군가로부터의 이해나 조언보다 내가 나에게 해주는 다정한 말이에요. 응, 나 알아. 그땐 너무 외로웠지. 혼자서 참느라 고생했어. 그 한마디에 우리 마음속의 작은 아이는 비로소 울음을 멈춰요. 목소리 하나, 존재 하나. 지금 당신 옆에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은 떠났고 기대고 싶었던 존재는 너무 멀리 있거나 아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절망스럽고 더 허전하고
더는 누구에게도 기대고 싶지 않을 만큼 지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이 영상이 당신의 새벽을 지켜주는 작은 창이 되길 바라요.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든, 무슨 감정을 꺼내놓든, 그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한 사람. 지금 내 목소리가 당신 마음속 가장 어두운 방 안까지 들어가 작은 등불이 되길 기도해요. 혼자의 밤이 지나고 나면 밤은 언제나 깊어지지만 그 끝엔 꼭 아침이 와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외로움도 결코 끝이 아니라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하나의 과정이에요. 혼자서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라는 걸 조금씩 다시 기억해내는 과정. 그래서 오늘 당신의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여전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니까요. 밤이 깊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레 과거로 흘러갑니다.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때 내가 미처 하지 못했던 말, 그 사람의 눈빛, 웃음, 손끝의 온기.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기억은 멈춰 있지만 감정은 여전히 살아 있어서 지금도 내 마음은 그 사람을 따라가고 있죠. 왜일까요? 왜 그렇게 오래 지나고도 그 사람 생각이, 그 사람과의 순간이 이렇게 선명하게 떠오를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감정은 논리보다 오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흘러가고 이해는 그 뒤를 따라옵니다. 심리학에선 감정의 여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떠올릴 때 그 기억보다도 더 오래 남는 건 그 순간 내가 느꼈던 감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보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따뜻한 감정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받았던 느낌, 기다려줬던 순간, 나를 바라보던 눈동자. 그건 사실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나의 마음, 나의 진심이기도 해요.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받기를 원했어요. 그게 재회 심리에서 말하는 대상 코착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그 사람만이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람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것 같고 그래서 떠나간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었던 시간을 붙잡게 되는 거죠. 철학은 말해요. 모든 것은 흐른다고. 고대 철학자들은 말했어요. 모든 것은 흐른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고. 사람도 감정도 관계도 늘 흐르고 흘러서 어제와 오늘은 같을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기억도 어쩌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요. 지금 내가 아파하는 건 진짜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리움의 상인지도 모릅니다. 그 상은 사랑을 주지 못해 미안했던 나, 더 안아주지 못했던 나, 더 기다려주지 못했던 나의 마음이 만든 것이기도 해요. 재회란 사람을 다시 만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만나는 일이에요. 재회는 단순히 다시 만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이 흘러온 시간 속에서 서로의 감정이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죠.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진짜지만 그 감정에만 머무르면 나는 늘 과거에만 사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진짜 재회는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내 안의 아픔을 다정하게 다독인 뒤에 비로소 가능해져요. 재회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회복 후 진정성의 재접촉이라 불러요. 마음이 다쳤을 땐 상대를 향한 사랑보다 나를 위한 치유가 먼저라는 뜻이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그리움, 그건 사랑이 끝나서 생긴 게 아니라 아직도 마음속에 내가 끝내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움은 죄가 아니에요. 다만 방향이 있어야 해요. 우리는 종종 묻죠. 이렇게 계속 그리워해도 되는 걸까? 기다려도 되는 걸까? 내가 너무 미련한 걸까?
하지만 그리움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다는 증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예요. 그 사람을 향한 그리움을 나 자신을 향한 다정함으로 천천히 방향 전환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깊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되어 마음의 계절은 늘 순환합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언젠가는 봄이 찾아오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외로움이 깊고 길어서 영원히 이렇게 살 것만 같아도 언젠가는 당신 안에 다시 피어날 따뜻한 햇살이 있어요. 당신은 그리움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해요. 옛날 옛적 어느 깊은 숲속에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작은 새가 살았어요. 이 새는 한 나무 위에 가만히 앉아 매일 같은 방향을 바라봤어요. 누군가가 돌아올까, 언젠가 다시 날아와 줄까. 그 조용한 하늘만 바라보면서요. 그러다 바람이 불어오고, 눈이 쌓이고, 잎이 지고, 꽃이 피어도 그 새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모든 계절이 지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죠. 그 이유는 단 하나, 기다림은 늘 그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의 마음처럼요. 왜 우리는 그때에 머무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해요. 사랑이 끝난 뒤에도 감정은 그 순간에 정지된 채 우리 안에 감정 캡슐처럼 머문다고. 그때 했던 말, 그때 들었던 눈빛, 그때 듣지 못한 사과와 안녕. 우리 마음은 아직도 그 장면을 반복 재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감정은 해소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완결을 통해 안정감을 얻어요. 그래서 헤어진 뒤에도 우리는 계속 내 안에서 그 장면의 끝을 다시 쓰고 있어요. 그때 내가 더 따뜻했다면, 그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준 게 아니라면, 그때. 이런 가상의 회귀는 우리가 아직 사랑을 끝낼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마음의 작은 신호예요. 끝나지 않은 마음은 결국 자신을 기다리는 거예요. 철학에서는 타인의 시선 속 자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를 본 모습, 그 안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나. 그게 너무 소중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웃고 있던 나 자신을 그리워하는 경우도 많아요.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했던 만큼 사실 당신 자신도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을 줄 몰랐고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고 그래서 지금 더 아프고 외로운 거예요. 당신의 아픔은 아주 건강한 반응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아파하지?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진짜 집착은 감정을 억지로 지우려 하는 거예요.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상처도 깊었던 거고, 그 아픔이 오래 남는 것도 내가 얼마나 진실했는지 증명하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에서는 애도 작업이라는 단어를 써요. 상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나를 재조정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그 과정은 반드시 고요하고 느리게 흘러가야만 해요. 너무 빨리 회복하려고 하지 말아요. 슬픔에는 천천히가 필요해요. 당신 안에는 회복할 힘이 이미 있어요. 당신은 지금 마치 앙상한 겨울나무처럼 텅 빈 마음을 안고 쓸쓸한 들판을 걷는 것 같을지 몰라요. 하지만 기억해요. 겨울나무 안에도 이미 봄의 씨앗은 깃들어 있다는 걸요. 당신 안에도 다시 웃을 수 있는 온기,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 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갈 힘이 모두 숨쉬고 있어요. 그저 조금 더 기다려주면 돼요. 조금 더 다정하게 안아주면 돼요.
당신의 마음은 고장난 게 아니라 단지 아픈 것뿐이에요. 그리고 아픔은 언제나 당신이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증명해주는 가장 강한 신호예요. 결국 우리는 다시 사랑하게 될 거예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전에 당신이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그 사랑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깊고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은 혼자지만 혼자인 시간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시간을 견뎌낸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멋진 사랑을 다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음을 위한 작은 기도. 부디 오늘의 외로움이 내일의 다정함이 되기를, 지금의 그리움이 미래의 따뜻한 포옹이 되기를, 내가 멈춰선 이 자리에 다시 피어나는 감정의 꽃이 언젠가 활짝 피기를. 어느 날 당신은 문득 나 어제 그 사람 생각 안 하고 잠들었네? 하고 놀라게 될 거예요. 그건 마치 긴 겨울 끝에 어느 날 갑자기 창밖에 꽃망울이 맺힌 걸 발견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회복이라는 이름의 길을 걷게 돼요. 아물지 않을 줄 알았던 마음에도 조용히 새살이 돋아요. 상처는 처음엔 눈에 띄고 아프고 찢어진 듯 느껴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거길 문지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쓰라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문득 그 자리가 내 일부가 되어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합이라고 불러요. 상처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이야기 속에 잘 껴안아두는 것이죠. 당신은 아픈 경험을 통해 더 섬세해졌고, 더 따뜻해졌고, 사랑을 더 진심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 아픔조차 당신을 더 아름답게 해준 한 조각의 기억일 뿐이에요. 좋았던 기억도 아팠던 기억도 모두 하나의 앨범에 넣고 서랍에 천천히 넣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사람과 나눴던 말들, 그때의 감정, 내가 왜 그렇게 애썼는지에 대한 기억들. 그걸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잘 정리된 감정의 서랍으로 옮기는 거예요. 감정은 지우는 게 아니라 잘 접어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랍 위에는 조용히 이런 문장을 써 붙이세요. 나는 진심이었다. 이 짧은 한 줄이 당신의 사랑을 완성시켜 줄 거예요. 다음 사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방식으로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예전에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줘야 안심했어요. 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좋아해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덤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선 먼저 내가 혼자인 시간도 편안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사랑이 필요가 아닌 선택이 돼요. 그리고 그때 맺어지는 인연은 훨씬 자유롭고 훨씬 깊고 훨씬 따뜻할 거예요.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오늘의 감정을 잠깐 들여다보세요. 하루에 한 번 나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보세요. 너 잘하고 있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고 있어. 감정을 정리하는 작은 일기 한 줄을 써보세요. 오늘 내 마음은 고요했고 조금 외로웠지만 괜찮았어.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세상 누구보다 나를 위해 아끼던 향초를 켜고 좋아하는 간식을 꺼내 나에게 작은 선물을 주세요. 이런 반복들이 당신을 다시 사랑하게 만드는 조용한 마법이 되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음에게 건네는 말. 그동안 참 수고했어. 너무 아픈 날도 너무 참은 날도 있었지. 하지만 너는 버텼고 여기까지 왔어.
앞으로도 슬픈 날은 오겠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게 내가 함께 있어줄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회복의 길에 발을 내디딘 거예요.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직 가끔 그리워져도 괜찮아요. 당신의 마음은 그 어떤 폭풍보다도 단단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요.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지나간 그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에 온 하루를 흔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 사람은 지금 나를 생각할까? 그 마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람으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기억하니까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하루 끝에 안부였고 불안한 날의 위로였고 앞으로의 시간까지 상상하게 만든 기대였어요. 그래서 이별은 단순히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한 부분을 놓는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애착 손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별은 단지 이성 간의 결별이 아니라 마음의 안전 기지가 무너지는 경험이에요. 특히 회복되지 않은 이별은 스스로를 비난하게 만들고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끼게 하고 세상에서 나 혼자 떨어져 있는 듯한 고립감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사랑보다 안전을 찾기 위해 다시 돌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비록 아프더라도 그 익숙한 감정 안에 있으면 덜 외로운 것 같아서요. 어느 날 외로운 토끼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토끼는 매일 저녁 사라진 친구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며 같은 말만 되뇌었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까? 왜 나를 두고 갔을까? 내가 너무 시끄러웠나? 내가 덜 사랑스러웠나?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불어와 토끼에게 이런 말을 속삭였어요. 토끼야, 친구가 떠난 건 내가 시끄러워서가 아니야.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마음을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모두가 다정한 마음을 끝까지 안고 머물 수 있는 건 아니거든. 토끼는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빈자리에 꽃을 한 송이 꽂았어요. 이건 나의 진심이었어. 그날부터 토끼는 빈자리를 기다리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위로의 동화예요. 그 사람에게 했던 그 모든 다정함, 그 시간, 그 노력을 이제는 조금씩 나에게 되돌려줘야 할 시간이 왔어요. 그 사람이 걱정해줬던 당신의 어깨, 오늘은 내가 조용히 만져줘요. 그 사람에게 보내던 긴 메시지 대신 오늘의 나에게 따뜻한 글을 한 줄 써요. 함께 먹던 디저트가 생각나면 그때 먹고 싶던 그 케이크를 오늘 나 혼자 사서 잘 견디고 있는 너에게라고 말하며 먹어요. 다시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나도 이런 로맨스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관람해 보세요. 이건 잊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나를 다시 주인공으로 초대하는 연습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 속으로만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걸 너는 알까? 몰라도 괜찮아. 나는 너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고 지금도 가끔 그리워.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사랑이 다 진심이었어도 모든 진심이 결국 머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아껴주느냐가 남은 삶을 바꿔줄 거야. 고마웠어. 그리고 이제는 안녕. 당신은요,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더 깊이, 더 건강하게, 더 평온하게. 그때는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사랑일 거예요. 그때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서로의 세계를 이해해주는 사랑일 거예요. 그때는 떠나는 게 무섭지 않아서 머무는 걸 선택하게 되는 성숙한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은 그 시간을 견뎌냈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특하고 정말 멋진 당신이에요. 밤은 마음의 조명이 꺼지는 시간이죠. 낮에는 사람들 속에 섞여 그럭저럭 버텼던 감정들이 조용한 방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하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 생각보다 많은 감정이 몰려옵니다. 불안, 그리움, 미련, 슬픔, 외로움 모두 한꺼번에 몰려와 가슴 한편을 먹먹하게 눌러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그런 감정 속에 앉아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을 조심스레 안아줄게요. 지나가는 밤이 당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도록. 불안은 나쁜 감정이 아니라는 걸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불안은 위험을 감지하기 위한 내면의 경보 시스템이다. 즉, 불안은 나를 지키기 위한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 불안이 지나간 사람에게 집중될 때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를 의심하게 돼요. 내가 부족해서 그 사람이 떠난 걸까? 다시 잘할 수 있다면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이 불안은 결국 확신이 부재한 상태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미지의 영역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머물던 익숙한 슬픔을 선택하죠. 하지만 기억해요. 익숙하다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불안하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사람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움은 대상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존재감을 드러내는 감정이에요. 함께 있을 때는 몰랐던 공기 같은 존재가 사라지고 나서야 우리 안에 깊은 빈자리를 만들어내죠. 그리움은 시간을 훔쳐가기도 하고 지금의 나를 과거로 데려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행복한 찰나도 이건 그 사람과 함께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의 당신은 정말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했던 그 시절의 나를 그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의 당신은 설렘이 있었고 사랑받고 있다는 감각이 있었고 하루하루가 기대됐죠. 그 감정은 분명 당신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사람 덕분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었던 당신 덕분이에요. 나라는 사람의 감정 안전지대 만들기. 이제부터는 다시 당신의 감정을 당신이 지켜줄 차례예요.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일기 쓰기. 그날 느낀 감정을 아무 검열 없이 써내려가 보세요. 나는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렸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조금 괜찮았다. 이 문장이 당신을 위로해 줄 거예요. 마음이 흔들릴 때 할 수 있는 짧은 명상. 조용한 음악을 틀고 깊은 숨을 5번만 들이쉬어 보세요. 당신의 심장이 천천히 가라앉고 생각이 지나가는 구름처럼 멀어질 거예요. 잠들기 전 따뜻한 문장 한 줄 읽기. 지금의 나는 이별을 견디는 중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는 중이다. 이 문장이 당신의 꿈자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떠난 사람보다 남은 나를 더 오래 안아줄 것. 그 사람은 당신의 기억 속에만 머물러 있어요. 지금의 당신은 지나간 장면과 감정을 끌어다 현재를 살아내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기억이고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존재예요. 기억은 당신을 안아주지 못하지만 당신의 손은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감싸줄 수 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나는 나를 지켜내고 있다.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이다.
밤이 너무 고요할 때 이 말을 기억해줘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언젠가 지나가요. 지나가야만 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만큼 단단해지고 있으니까요. 이별의 밤이 당신을 끝장내지 못한 건 당신 안에 여전히 사랑하고 싶은,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이 밤을 통과하고 있어요. 쓰러지지 않고 그림자를 지나 다시 새벽으로 가고 있어요. 당신은 참 잘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그리운 사람을 꺼내보는 마음은 결코 나약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당신이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고 아직도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걸 견디며 자기 자신을 회복해내는 지금의 당신은 정말 잘 살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이 말을 꼭 기억해요. 지금 이 감정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될 거야.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눈물도 한 번쯤은 마르고 주변 사람들의 위로도 걱정도 하나둘 줄어들었죠. 다들 말해요. 이제 좀 털고 일어나야지. 잊을 때도 됐잖아. 시간이 약이래.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닌데 당신에게는 너무 빠르고 너무 얕아요. 당신의 감정은 시간 하나로 정리되지 않을 만큼 깊고 복잡하니까요. 혹시 지금도 그 사람의 생일이 다가올 때면 하루 종일 마음이 헛헛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다가도 어느 순간 가슴 한가운데 멍든 듯한 통증이 찾아오진 않나요? 지워야 할 이유는 많은데 잊히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한 이 끈질긴 마음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바뀐 것. 관계 심리학에서는 깊은 애착이 끊기지 않을 때 사람은 감정의 유령을 품고 살아간다고 말해요. 즉, 이별한 상대가 현실에 없는데도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감정을 살아있게 만드는 거죠. 이제는 아무 감정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감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얼어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사라진 게 아니라 묻어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꿈에 나타나고 우연히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심장이 내려앉는 거예요. 왜 자꾸 그 사람만 떠오를까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리움의 근원이 진짜 그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놓쳐버린 어떤 감정 때문인지를 알아야 하니까요. 안전했던 기억에 대한 집착, 그 사람과 함께했던 어떤 장면은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순간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장면 속의 감정을 그리워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 감정을 다 못 쏟았다는 미련. 이별이 갑작스럽고 감정이 남아있으면 마음은 자꾸만 마무리되지 않은 장면을 반복해요. 한 번만 더 말할 수 있다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이해했다면, 그 미련이 그 사람을 잊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고는 없다는 믿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는 이만큼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무의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 사랑해줬던 그 사람에게 모든 가능성을 걸게 되죠. 그건 사람이 아니라 내 상처를 덮어준 유일한 기억을 향한 집착일 수도 있어요.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제 당신은 그 사람과의 이별을 지나 혼자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어요. 처음엔 숨 쉬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겨우겨우 잠도 자고 웃는 날도 조금은 늘었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의 보궐력이라 불러요. 어떤 감정이 깊을수록 보궐력도 길고 힘이 들지만 그만큼 단단해지는 것도 맞아요. 그런 당신에게 지금 묻고 싶어요. 그 사람은 예전에 당신을 사랑했지만 지금의 당신은
그때보다 훨씬 깊어지고 훨씬 더 아름다워졌다는 걸 당신 스스로 알고 있나요? 혹시 그 사람과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정말 지금의 이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의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일까? 재회는 예전의 감정을 되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의 나와 지금의 그 사람이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만나야 하는 일이죠. 그러기 위해선 감정이 아닌 현실과 인격을 마주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그 사람이 잊히지 않는 건 그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진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죄도 아니고 결핍도 아니고 부끄러운 약함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사람을 깊이 사랑할 줄 아는 당신의 강함이에요. 사랑은 주고도 다시 줄 수 있고 기다리고도 다시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 여백이 지금은 허전함으로 느껴지지만 언젠가 다시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로 채워질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누구든 당신 안에 그 사랑을 보고 감동할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한 장면을 써야 할 시간. 지금까지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감정, 그리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금 당신의 마음은 분명 예전보다 단단해졌어요. 그리움과 슬픔, 외로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언어를 하나씩 배워가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주인공으로 한 장면을 써야 해요. 이 장면에는 기다림 대신 성장, 외로움 대신 평화, 미련 대신 자신감이 담겨야 해요. 그리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한 줄이 들어가야 해요. 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는 정말 알고 있어. 이 영상이 그 문장의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끝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다음엔 더 잘해야지. 이번엔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지. 다시는 같은 실수 안 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비슷한 이별을 반복할까요? 왜 늘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애쓰고 마지막엔 나 혼자 울게 되는 걸까요? 그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구조 때문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패턴에 끌리는 마음. 심리학에서는 반복되는 연애의 흐름을 감정 스크립트라고 불러요. 이 감정 스크립트는 우리가 자라면서 만들어진 사랑의 기본 공식이에요.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늘 눈치를 보며 자란 사람은 사랑에서도 상대의 기분이 좋아야 내가 안전하다는 패턴을 만들어요. 그래서 연애에서도 착한 연인이 되려고 하고 감정을 숨기고 상대가 원하는 방식에 자신을 맞춰요. 그게 익숙해서 편한데 결국 그건 진짜 나로 사랑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런 감정 신호가 있다면 다시 반복 중일 수 있어요. 다음 연애를 시작할 때 아래 감정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한 번쯤 멈추고 점검해 보세요. 이번엔 버림받지 않도록 잘해야지. 사랑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서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는 감정에 빠져 있어요. 그래도 나 아니면 이 사람 이해 못 해줄 거야. 관계가 아니라 사명감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또다시 같은 흐름으로 가게 돼요. 내가 너무 많은 걸 주고 상대는 점점 멀어지고 결국엔 나는 왜 또 이러지라는 후회만 남아요. 내 감정을 먼저 지켜야 사랑도 지킬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은 내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당신이라서 좋은 사람과 만나 이루어지는 감정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내 자신을 덜어내는 순간 사랑은 희생이 되고 관계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보호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예요. 자기 보호를 위해 다음의 질문들을 연애 전에 꼭 던져보세요.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괜찮은가? 이 사람이 아니라도 나는 나답게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 관계는 유지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사랑이 시작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감정 훈련. 사랑은 결국 감정의 에너지 교환이에요. 상대의 감정을 해석하느라 내 감정을 방치하면 늘 불안해지고 상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져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감정을 선명하게 알아차리는 훈련이에요. 아래 문장을 매일 마음속으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인가? 이 감정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나? 내가 지금 바라는 건 상대의 반응인가? 나의 안정인가? 이 연습이 쌓이면 사랑을 하면서도 내 감정을 흘려보내지 않고 단단히 잡고 갈 수 있어요.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에서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사랑이 늘 조심스럽고 눈치 보이고 상대의 감정에 휘둘렸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려고 애쓴 마음이 너무 순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다시 사랑이 시작될 때 그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내가 편안하고 안정적인지가 더 중요해요. 그때야 비로소 진짜 의미 있는 사랑이 시작돼요. 다음 사랑은 상처 회피가 아니라 성장 기반이어야 해요. 다음 사랑은 이전의 상처를 회피하기 위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이해하고 성장한 내가 선택한 감정이어야 해요. 그래야 다시 아프지 않고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은 아무렇게나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의 깊이를 가진 사람만이 당신 같은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은 감정을 정리하고 감정의 중심을 상대에서 나로 되돌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한 사람이 떠난 후 마음속에 남는 건 단지 그 사람뿐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나눴던 웃음, 눈빛에 담긴 따뜻함, 말하지 않아도 통했던 공기, 그리고 그 모든 기억 속에서 빛나던 나 자신까지. 사랑이 끝난 순간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속에서 빛났던 내 모습을 함께 잃어요. 그래서 더 아프고, 그래서 더 오래 남고, 그래서 외로움이 더 선명하게 밀려와요. 사랑의 상실은 곧 정체성의 흔들림이에요. 연애를 할 때 우리는 관계 안에서 나를 정의하곤 해요. 나는 그 사람의 연인. 나는 이 관계에서 인정받는 사람.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 그런데 관계가 끝나면 그 모든 문장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남는 건 나는 지금 누구인가? 라는 고요하지만 무서운 질문이죠.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별 이후에 겪는 가장 큰 아픔을 자기 정체감 붕괴로 봐요. 사람을 잃은 슬픔보다 내가 나 같지 않은 혼란이 더 오래가고 나를 증명해주던 무언가가 사라진 공허함이 가장 깊은 외로움으로 남아요. 외로움은 감정의 결핍이 아니라 관계로부터의 분리감.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은 단순히 누가 옆에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누군가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감각, 즉, 나는 지금 누구에게도 온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는 그 분리된 감정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더 외롭고 SNS를 켜면 더 공허하고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텅 빈 방보다 텅 빈 마음이 더 아프게 느껴져요. 외로움은 감정이 비어 있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고도 이해받지 못할까봐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에서 깊어지는 거예요. 이별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다시 찾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나 자신을 다시 찾아야 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기억하고 그 모든 감정을 만들어낸 주체가 사실은 상대가 아닌 나 자신이라는 걸 알아차려야 해요. 그 사람이 나를 웃게 했던 게 아니라 나는 그 순간 웃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설레게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설렐 수 있는 감정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사랑은 상대가 주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은 그 사람 없이도 여전히 당신 안에 있어요. 관계는 사라져도 감정은 내 안에서 살아 있어요.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방향을 잃고 흩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리움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고 보고 싶은 마음은 사실 내가 나를 위로해 주길 바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 건 여전히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랑을 남이 아닌 나에게 건네줘야 해요. 보고 싶어라는 말 대신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나에게 사랑이 필요하구나라고 감정을 번역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감정은 당신을 갉아먹는 고통이 아니라 당신을 돌보게 만드는 메시지가 될 거예요. 외로움 속에서 피어나는 나만의 세계. 혼자인 시간은 사람 없이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 없이도 나로서 충분히 빛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 내 감정의 결을 더 깊이 이해하고 혼자서도 내 감정을 안전하게 품는 법을 배우고 사랑 없이도 내 하루를 따뜻하게 채우는 연습을 한다면 다음에 누군가와 다시 사랑을 할 때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나의 온 세상을 걸지 않아도 돼요. 나는 이미 스스로 하나의 우주가 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아프지 않아요. 사랑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에요. 사랑은 축복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당신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게 된 순간 이 외로움은 더 이상 슬픈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진실하게 자신을 만나는 고요하고 깊은 통로가 될 거예요. 사랑이 떠난 자리, 고요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떤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늘 비슷한 이유로 끌리고 비슷한 순간에 불안해지고 비슷한 이별을 겪고 나서 왜 나는 늘 이런 사랑을 할까? 스스로를 원망하게 되죠. 하지만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단지 감정에 머무는 방식이 낯설고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지나가도록 허락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외로움이 당신의 일부가 되지 않도록 정서적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요. 감정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돌봐야 할 존재. 마음이 너무 외로울 땐 우리는 감정을 없애고 싶어져요. 그 사람을 잊어야 하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감정을 끊어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감정은 억지로 없앨수록 더 강해져요. 피할수록 깊어지고 외면할수록 언젠가 더 큰 폭풍이 되어 돌아와요. 정서 심리학에서는 감정은 느껴줄수록 약해진다고 해요. 어떤 감정이든 그 자리에서 충분히 느껴지고 이해받고 존재를 인정받을 때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외로움을 버리려 하지 말고 따뜻하게 안혀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외로움에 끌려가지 않고 함께 앉아있는 연습. 감정은 마치 파도 같아요. 갑자기 몰아치지만 늘 일정한 흐름으로 지나가요. 하지만 우리는 그 파도를 두려워하거나 그 안에 휩쓸려 버리죠. 외로움이 밀려올 때 이제는 그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그 옆에 앉아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 지금 내가 외롭구나.
그게 자연스러운 감정이구나. 내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감정을 바라보는 작은 루틴을 만들어야 해요.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날씨는 어때? 보다 먼저, 내 마음 날씨는 어때? 를 물어보세요. 감정 체크인은 내면의 컨디션을 점검하는 가장 쉬운 습관이에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내 감정의 강도는 얼마나 될까? 이 감정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뭘까? 답이 명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지 그렇게 물어보는 행위 자체가 당신과 감정을 연결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 밤의 외로움을 덜어내는 감정 정리 습관.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흘러간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노트에 한 줄만 적어도 좋아요. 오늘은 불안했지만 나를 버티게 한 건 햇살이었다. 보고 싶었지만 그리움을 나에게 돌려주었다. 이건 글쓰기라기보다 감정에게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날의 감정을 기록하면 감정은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고 당신은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고 그 위를 천천히 걸어갈 수 있게 돼요.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작은 질문을 남겨두기. 누군가를 잊는다는 건 기억에서 지우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다른 방식으로 다시 읽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진짜로 그리운 건 그 사람일까? 아니면 그때의 나일까? 나는 이 감정에서 어떤 욕구를 찾고 있을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어떤 말일까? 이런 질문은 외로움을 해석할 수 있게 해줘요. 더는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을 정지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만들어줘요. 감정을 품는 사람은 더 깊고 단단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 외로움을 지나온 당신은 다음 사랑에서 더 이상 사랑에 매달리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 외로움을 스스로 안아본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돌볼 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사랑을 두려움 없이 줄 수 있고 사랑을 잃더라도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외로움은 당신을 깨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이 있게 성장시키는 감정이에요. 외로움의 계절은 분명 지나가요. 하지만 그 시간이 당신 안에 아름다운 마음 근육을 만들었을 거예요. 혼자인 당신이 누구보다 따뜻하게 자기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랐기를,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이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은 누구나 혼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으로 느껴질 때와 평온으로 느껴질 때는 전혀 달라요. 외롭다는 감정은 지금의 내가 괜찮지 않다는 전제를 품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채워줘야 하고 지금 이 시간은 불완전하다는 생각이 마음을 흔들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게 되면 그 순간이 가장 충만한 시간이 되어 누구의 시선도 없이 내 감정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어디로 가도 좋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유로운 시간.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 혼자의 시간이 주는 기적. 내가 나를 알아가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는 바로 나와 나의 관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와 친해지는 시간을 갖지 못해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되고 혼자 있으면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고요함 속에서만 들리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건 친구나 연인이 대신 들어줄 수 없는 내 내면의 목소리. 혼자 있는 시간을 자꾸 피해버리면 결국 나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다른 사람에게 나를 설명해달라고 하게 돼요.
그리고 그건 더 큰 공허함으로 이어지죠. 나라는 사람을 오롯이 만나는 작은 의식.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한 건 내가 나를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무기력한 기분에 휩싸이기도 하죠. 그럴 땐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나를 위한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복잡하지 않아도 돼요. 햇살 드는 창가에서 차를 한 잔 마시기.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조용히 눈 감고 듣기. 좋아하는 구절을 소리내어 읽어보기. 내가 좋아하는 향을 공간에 피워보기. 이건 단순한 행위 같지만 내 삶을 나 스스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증거들이 쌓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회복의 시간이 돼요. 사랑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많은 사람이 사랑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가요.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에게 나를 증명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죠. 그런데 진짜 사랑은 내가 나를 이해하고 돌보고 안아주는 곳에서부터 시작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고스란히 투영되는 거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할 때도 자신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누군가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함께 존재할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은 결국 나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처음엔 외롭고 쓸쓸했던 그 시간들이 어느 날부터는 고요하고 단단한 나만의 성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나는 나를 돌보는 사람이 되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나의 감정을 예민하게 읽어내는 사람이 되어 그 모든 시간은 이후에 만나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해주는 내면의 힘이자 기반이 되어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고립이 아니라 재정비의 시간이고 무의미가 아니라 내 삶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시간이에요. 이제 혼자 있는 시간도 괜찮다고 말해줘요. 당신은 지금 혼자일지 모르지만 혼자라는 건 곧 삶의 리듬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끌려가지 않아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자신의 일상을 설계하고 자신의 시간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된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혼자 있는 당신의 시간에 작은 불빛 하나가 되어줄게요.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과 함께 있어요. 바로 당신 자신과요. 이별은 마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기는 비처럼 언젠가는 그칠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에는 온 세상을 적셔버리는 감정의 소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헤어짐 이후 더 빨리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 해요. 그 외로움을 덜기 위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하지만 사랑은 덜 아픈 상태에서 시작할수록 더 건강한 결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누군가를 만나기 전 내 마음을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에 대해 차분히 나눠보려 해요. 아직 그 사람이 남아있다면 마음속에는 헤어진 그 사람의 그림자가 아직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익숙했던 말투, 특정 시간마다 떠오르는 기억, 혼자 걷는 길 위에 어른거리는 얼굴. 그럴 땐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중요한 건 그 기억을 다정하게 바라봐주는 태도예요. 그땐 그랬지. 정말 사랑했었지. 그래서 아팠고 그래서 소중했어. 이렇게 인정해주는 순간부터 그 기억은 집착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 되어 그리고 경험은 내 감정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이 되어 감정 정비 1단계 나의 사랑 습관 되돌아보기.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나가 아닌 모습으로 행동하곤 해요. 사랑받기 위해 침묵했고 갈등이 싫어서 진짜 마음을 숨겼고 혼자 감당하며 괜찮은 척했죠. 그런 관계의 반복은 결국 자기 소멸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랑을 했는가? 를 먼저 돌아봐야 해요. 나는 나의 감정을 잘 표현했는가?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은 어떤 모습이었나? 나는 언제 불안했고 무엇이 나를 아프게 했나?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변은 다음 인연에서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감정 정비 2단계 사랑받을 자격 회복하기. 이별 후 가장 흔하게 생기는 감정은 내가 부족해서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은 자존감을 갉아먹어요. 하지만 이건 사실과 달라요. 이별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결과일 뿐 누구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당신을 온전히 이해해줄 사람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먼저 나를 인정해줘야 해요. 나는 충분히 노력했어. 내가 사랑한 방식이 틀리지 않았어. 지금의 나도 여전히 소중해. 이 말들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반복해주세요. 그 말은 새로운 인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이 되어줄 거예요. 감정 정비 3단계 사랑하지 않는 법도 익히기. 사랑은 기술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하지 않는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연습, 상대를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연습, 그리고 누군가 없이도 삶을 즐길 수 있는 연습. 그 연습들이 당신을 더 지혜로운 연인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상대에게도 매력적이에요. 의존이 아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니까요. 감정 정비가 끝났다면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괜찮다는 마음을 품어야 해요. 그 말은 지금의 나로도 괜찮다는 마음과 같아요. 이제는 나를 숨기지 않고 사랑 앞에서 겁내지 않고 내 속도대로 걸어갈 수 있어요. 과거의 인연은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 인연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 더 단단한 내가 되었어요.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사랑이 아닌 내가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랑을 기본값으로 가져가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되는 사랑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감정 약국은 이 자리에서 항상 여러분께 사랑을 보내드립니다.